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우리 이제 GDP 21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GDP 파트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여러분 그 문제들 보면 정답률 뭐 40%대 문제들 있잖아요. 1번 문제 같은 거.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풉니다. 뭐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고 해도 일단 우리 목표는 만점이기 때문에 공부는 고난도 문항까지 그리고 어렵게 하셔야 돼요. 그럼 쉬운 거는 그냥 클리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7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GDP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비슷한 연장선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무역상 갑이 일단 자료는 2016년 A국에 발생한 경제 자료고 정답률은 54%죠. 생산된 커피 원두 500만 워치를 자 포인트 첫 번째 수입한 거야. 국내 생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커피숍 사장 을에게 자 800만 원에 판매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800 빼기 총수입 중간재 구입비용 빼주니까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300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을은 원두를 구입했죠. 이걸 전부 커피로 만들어 1000만 원에 매출을 올렸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 빼기 800 해서 20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입한 원두는 GDP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포함시키지 말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합으로 구하면 일단 가에서는 부가가치 합계가 500이지. 이번에 자, 떡집을 운영하는 병은 2016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 10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100만원어치는 가정에서 소비하고 그럼 여러분 봐봐. 쌀 1000만원어치 중에 100만원은 직접 소비했기 때문에 요 100만원의 쌀은 자, 최종 생산물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900의 쌀을 투입해서 1500만원의 떡을 만들어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그럼 이때 누굽니까? 어디서?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0에서 900을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6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600인데 이것도 알아야 돼. 자, 그럼 병에게 쌀을 만들어 판 사람이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앞 단계에서도 부가가치가 창출됐을 거 아니야? 그 합계가 얼마겠어? 1000이겠지. 생략돼 있지만. 그치? 뭐 농부가 쌀을 생산해서 병에게 판매했어. 1000만 원에 팔았잖아. 그럼 농부가 뭐 또 종자업자에게 사올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 그 앞에서 1000만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보면 가에서 갑이지. 갑이 생산한 경제객체는 재화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 갑은 원두를 생산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갑은 그냥 유통업자죠. 그러니까 서비스죠.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가져다가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경제객체는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2번 가에서 갑이 수입한 커피 원두 500만 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니까 GDP에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나 틀렸고. 자, 3번 나에서 병이 가정에서 소비한 쌀 100만원은 최종 생산물로 GDP에 포함되죠. 그리고 4번 가에서 갑과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는 나에서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작다. 그럼 가에서 갑과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는 500이고요. 나에서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는 600이니까 4번이 정답 작다. 맞죠? 그럼 마지막 5번 자, 가나의 경제활동 중에 2016년 A국 GDP에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여기서 최종 생산물 봅시다. 여기서 최종 생산물. 자, 최종 생산물을 보면 커피 1000 그쵸? 그 다음에 쌀 100 그리고요 떡 1500. 자, 이게 최종 생산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2600 하면 안 돼. 우리 했었잖아. GDP를 최종 생산물로 계산할 때는 원료에 중간재 수입품이 있나 보죠. 근데 여기 지금 원두 500만 원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1000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원두 수입품 500을 빼주면 결국 얼마입니까? 1500 더하기 500 더하기 100 해서 2000만 원이 아니라 GDP에 포함되는 금액은 2100
100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부가가치 합계가 500이고,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 떡집을 운영하는 병이 국내에서 생산된 쌀 1000을 사왔기 때문에 병의 부가가치는 600이지만 그 앞에 병이 구입하기 전에 생략된 부가가치가 1000. 그럼 1600 더하기 500 해서 2100이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인데, 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뭐 9번처럼 나오던, 또는, 뒤에 있죠. 뭐 계속 문제 나올 겁니다. 뭐 15번처럼 나오던 간에, 일단 뭐 체크할 건 뭐냐면, 여기 지금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 있고요.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실선이 명목이고, 점선이 명목이고요. 실선이 실질 GDP잖아. 그럼 한번 이렇게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실질 GDP를 한번 써보고, 그냥 해도 되지만 한번 분석하기 쉽게 명목 GDP를 써보면, 자, 명목 GDP는 실선이니까 100, 2009년에 100,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10, 그리고 2011년에는 110, 2012년에는 다시 100이 되는 거지. 자, 이에 반해서 실질 GDP는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10, 그리고 1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준 값이 GDP 디플레이터잖아. 그럼 디플레이터를 한번 이렇게 밑에다 써보면 100분의 100, 100, 100분의 110, 110, 110분의 110, 100, 그 다음에 110분의 100, 뭐 대략 계산하면 약 90일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물가 수준을 파악하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1번 2010년에 자, 생산량 동그라미 치고 생산량은 무조건 실질 GDP야. 그러면 자, 생산량은 실질 GDP니까 100, 100, 110, 110이잖아. 그러면 2010년의 실질 GDP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가 틀린 거죠. 2번 2011년의 물가는, 자 여러분, 물가는 무조건 뭐로 파악한다고요? GDP 디플레이터. 그러면 11년의 물가는 100인데 전년도는 110이니까 물가 수준은 하락했다. 정답. 그래서 결론은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나오면 무조건 GDP 디플레이터 그리고 물가 수준. 되죠? 그럼 3번 2012년의 생산량은 다시 실질 GDP니까 전년도 110, 금년도 110, 전년과 같고 맞는데 물가는 전년도가 GDP 디플레이터가 100, 금년도가 91, 물가는 하락했다. 돼요? 4번. 자, 그럼 10년과 12년에 이번에는 전년 대비 물가 변동 폭을 물어봤잖아.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면 자, 10년도는 전년 대비 물가 변화 폭이 10이지. 그런데 12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니까 대략 물가 변동폭은 9입니다. 그래서 같다가 틀린 거예요. 5번. 자, 11년의 물가는 09년보다, 여러분 09년의 물가 수준은 100이고 그 다음에 11년의 물가 수준도 100이니까 높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죠. 돼요? 자, 결론. GDP가 나오면 무조건 GDP 디플레이터 구해서 물가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좀 평이하고 정답이 높은 문제 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연습할 게 있습니다. 자, 연습할 게, 자, 13번 문제야. 자, 여러분 이제 1인당 GDP 갖고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요. 일단 그림은 각국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 자, 그래서 점선으로 주어진 게 인구 증가율이고, 여기 이렇게 실선으로 주어진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실질 GDP의 변화율, 증가율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자, 경제 성장률은 자, 실질 GDP의 변화율. 그쵸? 자, 그러면 각국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선택지를 보면 1인당 실질 GDP, 1인당 실질 GDP.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인당 실질 GDP는 자, 분모가 인구고
자, 분자는 자, 실질 GDP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언급이 없어도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그럼 봐봐. 2012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6%야.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4%입니다. 자, 분모의 인구는 6% 증가했는데, 자, 실질 GDP는 4% 증가했죠. 그럼 전년에 비해서는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한 거지. 근데 문제는 전년 대비는 여기서 11년 대비는 안 물어보니까, 자, 그럼 이제 2012년에 자, 1인당 실질 GDP 금액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있을 건데, 그러면 2013년을 봤더니 전년인 12년에 대비 인구 증가율도 4%고 경제 성장률도 4%. 그러면 인구가 4% 증가했는데 경제 성장률도 4% 증가했죠. 그러면 1인당 실질 GDP는 분모 증가율과 분자 증가율이 같으면 그 값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2013년에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은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4%고 인구 증가율이 2%여서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커. 그럼 무조건 이 값은 커져서 2014년에 실질 1인당 실질 GDP는 2013년보다 커지는 거예요. 요것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1인당 실질 GDP는 잘 봐. 2012년과 13년이 같은데 13년보다 14년이 크니까 2014년이 가장 크다. 맞죠? 그리고 지은 1인당 실질 GDP는 13년이 12년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다죠. 디귿. 자, 그럼 이번에는 실질 GDP야. 그럼 여러분 그냥 실질 GDP는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항상 변화율이 증가율이죠. 4%, 4%, 4%. 그럼 이 실질 GDP는 계속 전년 대비 4% 증가, 또 4% 증가, 거기서 또 4% 증가해서 14년이 13년보다 크다. 실질 GDP는 계속 증가하는 거고, 자, 리을에 보면 12년에서 14년의 인구는 지속적 감소. 여러분, 꺾은 선이 떨어지고 있는 건 페이크지. 인구 증가율 6%, 4%, 2% 플러스잖아. 그러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인당 실질 GDP, 실질 GDP 인구 증가율 조서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13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는 각국의 경제지표 변화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실질 GDP를 원화 표시로 나타내기도 하고 달러 표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크해야 돼. 달러 표시 금액보다, 아니 원화 표시 금액보다 일반적으로 우리 환율에서 연습한 거야. 원화 표시 금액은 그대로인데 달러 표시 금액이 증가한다는 건 환율이 하락한 거고, 원화 표시 금액이 그대로인데 달러 표시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자,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그대로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잖아. 그 원리야. 반대로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그대로인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잖아. 그 원리야. 그럼 볼게요. 자, 일단 경제 성장률은 원화 표시 가격으로 계산된 거고요. 그쵸? 달러 표시 1인당 실질 GDP는 원화 표시 1인당 실질 GDP를 환율의 당해연도의 시장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 돼요? 자, 그러면 뭐 수치들 받고 바로 보기 갑니다. 1번 2011년에 자, 밑줄 쫙 경제 규모, 이런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경제 성장률, 실질 GDP의 증가율이 나와 있죠. 그러면 2011년의 경제 규모와 2013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고 싶으면 경제 성장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2011년의 실질 GDP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잡으면 100에서 10%가 감소하니까 10이 감소해서 90이 되고, 90에서 10%가 증가하니까 9가 증가해서 99가 되죠. 따라서 11년의 경제 규모는 13년보다 크다. 1번 정답이 딱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자, 12년의 실질 GDP는 11년에 비해 5% 감소했다. 보세요. 12년의 실질 GDP는 경제 성장률을 통해 파악하면 전년 11년 대비 10% 감소했지. 3번. 2013년의 인구는 12년에 비해서,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여기서 잡는 거야. 여기가 그냥 실질 GDP가 아니라 1인당 실질 GDP잖아. 그러면
13년의 인구는 12년에 보세요. 12년 대비 13년에 자 1인당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자 1인당 아니 원화 표시로 1인당 실질 GDP 금액이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대략 약 1% 증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 1인당 실질 GDP는 인구분의 자 실질 GDP인데 자 이 값이 증가했는데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약 1% 증가합니다. 원화 표시로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보면 달러 표시로 보면 안 돼. 왜냐면 달러 표시는 원화 표시 금액을 환율로 환산한 거잖아. 그래서 환율 효과가 껴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디귿처럼 인구 변화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1인당 실질 GDP 원화 표시 금액을 봤더니 자 이거는 약 1% 증가했는데 자 위에서 경제 성장률은 10%야. 자 그럼 경제 성장률은 10%라는 얘기는 실질 GDP가 10% 증가했죠. 그럼 만약 인구의 변화가 없으면 분자가 10% 증가하면 이것도 10% 증가해야지. 그런데 1%만 증가했다는 얘기는 분모의 인구도 증가해서 분자의 증가를 상쇄시킨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인구는 증가했다가 아니라 감소했다가 아니라 증가했다가 나와야 돼. 돼요? 오케이. 그 4번 보면 자 달러화 대비 각국의 원화 가치를 물어봤는데 13년보다 14년.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13년 대비 14년에 보니까 원화 표시 금액은 변함이 없어. 근데 달러 표시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 뭐랑 똑같은 접근법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암기해야 돼 거의. 자 우리가 수출할 때 환율 변화에 따라 수출이 유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지는데 자 보세요. 자 원화 표시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지. 봐봐. 원화 표시 금액은 그대로인데 만약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표시 금액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이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그대로인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표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대비 각국 원화 가치는 높아지는 거지. 왜? 환율 하락, 통화 가치 상승이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이제 5번도 페이크입니다. 2011년에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이거 그냥 페이크예요. 뒤에 봐봐. 2011년의 실질 GDP는 2010년과 여러분 2011년에 경제 성장률이 5%면 전년 10년 대비 실질 GDP는 5% 증가했지. 같다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2011년에 실질 GDP는 5% 증가한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실질 GDP와 명목 GDP 추이인데 일단 여기 단서가 하나 나와서 기준 연도는 2010년이고요. 자 똑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실질과 명목을 한번 써볼 거야. 밑에다가 한번 실질 GDP를 써보고요. 자 위에다 명목 GDP를 써보면 자 실질 GDP는 실선 100 13년 14년 100 15년 14년 15년 105입니다. 그쵸? 이에 반해 점선 명목 GDP는 105 195가 되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강조했죠. GDP 나오면 무조건 뭐 구해라? GDP 디플레이터 구해라. 그럼 100분의 100 곱하기 100 105 100분의 100 100 그리고 105분의 95 하니까 이거 대략 한 90 정도 나올 거예요. 약 90 그럼 1번 자 무조건 생산량은 실질 GDP 경제규모 실질 GDP 그러면서 경제규모 실질 GDP는 15년이 가장 많은 거지. 2번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인데 14년의 실질 GDP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음액값이 아니라 14년의 경제성장률은 0%죠. 자 14년의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파악하는 거야. 그럼 14년의 GDP 디플레이터 100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인 경우는 기준연도거나 또는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죠? 그러니까 기준연도 GDP 디플레이터도 100이니까 높다가 아니라 같다죠. 다시 기준연도는 항상 명목과 실질이 같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고 근데 문제에서 기준연도 2010년 그럼 14년은 기준연도가 아니지. 하지만 100이 나왔으니까 물가 수준은 기준연도와 같다. 4번 자 그럼 15년의 물가 상승률은
여러분 15년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지수분의 금년도 물가지수 빼기 전년도 물가지수 곱하기 100. 그런데 물가지수의 대형 지표가 GDP 디플레이터. 그럼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 분의 금년도 GDP 디플레이터 빼기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 곱하기 100 해도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 그럼 100에서 90으로 바뀌었으니까 양의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음의 값이 나옵니다. 5번 14년의 물가 수준 90은 전년도인 14년 100보다 다시 14년의 물가 수준 100이죠. 100은 전년도 13년 105보다 낮다. 맞죠.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러면 실제로 좀 과거 문제긴 한데 정답률이 무지 낮아 당황했던 건데 꼼꼼히 볼게요. 자, 표는 각국과 을국의 13년부터 15년의 경제활동 상황입니다. 자, 각국은 X제만 생산하고 을국은 Y제만 생산하는데 양국은 동일 화폐를 사용하고요. 기준연도 몇 년이다? 기준연도는 2013년이다. 그리고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어디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양국 간에만. 그러면 각국의 수출액은 을국의 수입액, 을국의 수출액은 각국의 수입액, 교역은 양국 간에만 되니?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이렇게 가자고. 지금 여기서 기준연도로 13년을 줬잖아. 그럼 그 명목 GDP가 나왔죠. 그러면 명목 GDP는 그해 당해 연도 가격 곱하기 당해 연도 그해 생산량인데, 그럼 여러분 생산량으로 명목 GDP를 나눠주면 우리는 뭐를 잡을 수 있냐면 2013년의 X제 가격이 100달러라는 걸 잡을 수 있죠. 그쵸? 12,000을 120으로 나눠주면 100달러고, 그럼 14년의 가격은 12,000달러를 150개로 120개, 150개, 150개로 나눠주면 가격이 80달러라는 걸 잡고요. 이건 똑같이 나눠주면 다시 100달러가 되는 거지. 똑같이 을국 Y제도 보면 10,000달러를 1000개로 나눠주면 Y제 2013년 10달러.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8이랑 8로 40이니까 여기 8달러. 여기는 얼마입니까? 다시 자 10달러가 되는 거고, X제 기준연도 가격은 100달러고 Y제 기준연도 가격도 10달러입니다. 돼요? 자, 그러면 자 기업부터 볼게요. 자, 13년에 기준연도에 각국과 을국의 순수출액은, 그러면 각국과 을국 간에만 교역이 이루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수출량이 있네. 그러면 각국의 수출액은 문제에서 동일한 화폐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00달러 그냥 적용하면 돼요. 100달러 곱하기 20 하면 수출액은 2,000이야. 그런데 을국의 수출량 200 곱하기 10달러 하면 수출액은 2,000이지. 그럼 각국의 수출액은 을국의 수입액, 을국의 수출액은 각국의 수입액. 그럼 각국의 순수출은 2,000 빼기 2,000. 을국의 순수출도 2,000 빼기 2,000. 따라서 순수출은 모두 0으로 각국과 을국이 같다.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잡아야 돼. P 100. 그 다음 지. 자, 2014년 실질 GDP는 각국보다 을국이, 여러분 2014년의 실질 GDP는 각국은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을국도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량. 0이 하나 없지만 0이 하나 넣으니까 15,000 같다. 그쵸? 니은 크다가 틀렸고. 자, 디귿에 보면 2014년 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여러분 물가지수 밑줄 치고요. 물가지수는 결국 뭐로 측정합니까?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하잖아. 그러면 이건 뭐 굳이 GDP 디플레이터, 이거 알려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GDP 디플레이터는 자,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실질 GDP도 구하고 명목 GDP도 구해서 계산하면 안 돼. 왜냐면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건 기준연도 2013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각국도 100이고 을국도 100이야. 왜? 기준연은 항상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니까. 그러면 디귿 선택지에서 2014년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하락했는지를 알려면 일단 전년 13년 기준연도의 물가지수가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라는 거 잡고요. 그 다음 14년도에 각국에서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해서 물가지수 잡고 GDP 디플레이터. 을국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해 생산량이고 명목 GDP는 그해 당해 연도 가격 곱하기 또 그해 생산량이죠. 그럼 곱하기 100.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분모 분자의 그해 생산량 같으니까 지워지라고. 그럼 뭐만 남냐면 기준연도 가격분의 그해 가격이죠. 그럼 결론은 GDP 디플레이터는 그냥 기준연도 가격분의 그해 가격으로 구하면 돼. 그러면 2013년에 GDP 디플레이터 100, 각국 물국 모두 100이고, 자 2014년에 각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 가격분의 그해 가격분의 곱하기 100하면 80 나오고, 물국도 기준연도 가격분의 그해 가격 곱하기 100하면 80 나오지. 그쵸? 그래서 전년보다 자 봐봐, 물가지수는 100에서 80으로 100에서 80으로 모두 하락했죠. 이것도 꼭 알아둬. 문제 빨리 풀게. 그럼 리얼 2015년 각국의 GDP 디플레이터 똑같아. 각국의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지수잖아. 그러면 기준연도 가격분의 그해 가격 100분의 100 곱하기 100 2015년이죠. 그리고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맞죠? 아이고 여러분 이 가격이 1000분의 큰일 날 뻔 12죠. 12달러. 그러면 각국은 100분의 100 곱하기 100에서 100이 나오고, 의국은 10분의 12 곱하기 100에서 120이 나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각국보다 의국이 크다로 바꿔주면 되나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2번. 자, 이런 것도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자, 이제 16번 문제 2번.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표는 개방 경제인 각국의 연도별 GDP 증가율과 지출 구성 항목이 GDP가 차지한 비중인데요. 그럼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비중이야. 그럼 이건 GDP 증가율은 변화율이고, 그 GDP 금액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순수출 항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순수출 항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전체 GDP를 100% 잡을 때 60, 70, 80, 90, 70, 80, 90, 60, 70, 80, 90 해서 항상 13년도, 14년도, 15년도 순수출의 비중은 10%. 일단 요거 잡고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GDP 금액이 0일 리는 없잖아. 음일 리는 없지. 그러면 순수출이 항상 10%라는 얘기는 요 순수출은 항상 양액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순수출이 항상 양액값이라는 건 수출 빼기 수입이 순수출. 그럼 수출이 수입보다 큰 거죠. 13년, 14년, 15년 모두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크다.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14년에 정부 지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GDP 증가를 봤더니 13년, 14년, 15년인데 여러분 편의상 이렇게 하자고. 자, 13년의 GDP 금액을 100이라고 잡으면 14년은 GDP 증가율 0%니까 14년 100이고요. 하지만 10% 감소했으니까 90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디 있어? 니은 정부 지출은 13년 대비 14년 GDP 중에 20%, 10%. 그럼 비중이 반으로 줄었는데 GDP가 금액이 그대로니까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반으로 줄어든 거지. 증가했다가 틀린 겁니다. 3번. 자, 14년에 소비 대비 투자의 비율은, 그럼 여러분 14년 여기 있죠. 근데 전년에 비해잖아. 그럼 13년 소비 대비 투자 비율, 14년 소비 대비 투자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 자, 13년은 소비가 13년 60이고 투자가 10이지. 14년은 소비가 70이고 투자가 10이잖아. 따라서 14년에 소비 대비 투자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4년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죠. 상승했다 틀린 겁니다. 돼요? 4번. 자, 그럼 15년의 순수출은, 여러분 봐봐. 15년의 순수출은, 그리고 GDP 금액이 10% 감소했는데 순수출의 비중은 그대로지. 그럼 당연히 순수출도 10% 감소하는 거죠. 10% 감소했다. 그럼 이거 산수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100에서 10%, 10만원, 10달러, 100달러에 10% 10달러, 90달러에 10% 9달러잖아. 그래서 비율이 그대로인데 전체 금액이 10% 감소하면 그 순수출도 10% 감소하는 거죠. 4번 정답이 5번. 13년과 15년에 투자는 동일하다. 그리고 13년에 투자 비율 10%, 14년에 투자 비율 10%로 비율이 동일하지만 금액은 100, 100,
90이면 10, 19죠? 그래서 13년이 15년에 비해 투자 금액이 많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자,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1강 GDP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놓친 거. 그리고 특히 정답률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연습하시고요. 유형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